자, 오늘은 제가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잘 해야 되죠. 잘 서야 되고 제가 쓰고 싶은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한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브레이크 페달도 물론 작동을 잘 돼야 되지만 브레이크에 관련된 부품들도 이상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 부품들은 그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제동 장치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장 전방에서 일을 하는 부품을 보호해주는 액체가 바로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브레이크 오일을 어떻게 하면 잘 교환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지를 제가 여러분과 지금 뒤에 있는 차량을 교체하면서 교환하면서 한번 피드백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집니다. 더워지면 타이어 내압도 뜨거워져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하체에도 아마 열도 많이 발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동하는 거리도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게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는 한 번 밟을 때마다 온도가 30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디스크가 회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디스크하고 라이닝, 브레이크 패드가 잡히면서 굉장히 큰 뜨거운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브레이크 오일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브레이크 오일에 침전물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침전물이라는 거는 수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분은 열이 높았다 떨어지고 온도의 낙차가 높고 낮음이 크면 클수록 결로가 생깁니다. 예, 물이 발생하면서 자연적으로 온도에서 발생하는 수분입니다. 그 수분이 오일하고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면 오일이 점점 어떻게 색깔이 처음에는 약간 오줌 색깔, 오렌지 색깔 이렇게 났다가 좀 더 심해지면 오렌지에서 검은색을 살짝 떨어뜨린 물감을 떨어뜨리는 감색으로 변합니다. 감색으로 변다가 더 올라가면 감색에서 좀 더 진한 진감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감이 점점 익으면 어떻게 돼요? 검해지겠죠. 이 상태를 보면은 이 차가 엔진 오일이 어떻게 변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차 지금 뒤에 있는 차량을 제가 모델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지금 현재 브레이크 오일 통 디저버 탱크에 있는 오일 색깔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가시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떤 차든 한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승용차는 본네트 안에 있고요. 특히 화물차들은 이렇게 사이드 쪽에 이렇게 오일 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색깔이 지금 어때요? 거의 어두운 감색이죠. 어두운 감색이라는 얘기는 수분이 많이 쌓여 있고 피로도도 굉장히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 오일의 성질이 많이 죽었다. 제 역할을 못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레이크 부품들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일이 최전방에 다 나가 있죠. 네 바퀴에. 네 바퀴의 캘리퍼라는 부품 안에 그 주사기처럼 안에 있는 홀, 컵 안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실린더 피스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캘리퍼 안쪽이라는 그 부품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은 굉장히 열이 높고 낮음이 심합니다. 온도의 낙차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열로 인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오일이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색깔이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공감 한번 해보죠. 자, 잠깐만요. 저는 전용 아답터를 지금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일을 흰유를 이렇게 탱크에다가 지금 넣어놓고 이제 폐유는 이쪽으로 뺄 겁니다. 이렇게 장치를 하고 압을 집어 넣어서 흰유를 밀어 넣고 빼고 가압식, 그러니까 가압식 순환 방식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회수하고 있는데 그 브레이크 실린더가 각 바퀴에 어떤 것들은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밸브가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휠 실린더라고 하는 그 쪽에서 오일이 이렇게 쭉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빼잖아요. 근데 저는 나가서 한번 나가 볼게요. 이 차량으로 앞에 와서 지금 브레이크 오일이 가압식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 누를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또 한번 또 잠시 한번 그러면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집니다. 그럴 때 조금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한 3-4차례를 하면 한번 가볼게요. 뒤쪽으로 좀 맑게 금방 나온다는 얘기죠. 예. 찌꺼기도 자세히 보면 밑에 아래쪽에 지금 침투돼 있죠. 많이 나오고. 그래,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주면 브레이크 라인에 있는 오일이 가압이 되기 때문에 이 휠 실린더 안쪽에 고여있는 찌꺼기도 한 번에 밀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휠 실린더가 맨 운전석 뒷바퀴 한쪽이 있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리턴이 있어요. 이렇게 리턴이 되죠. 여기 보면 실린더가 없어요. 이쪽에는 휠 실린더가 있긴 하지만 배출구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전 밸브가 위쪽에 있어요. 안전 밸브가. 그래서 이거는 프로포셔닝 밸브라고 하는데, 프로포셔닝 밸브에서도 무조건 빼내지 않으면 유압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잊지 말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지금 거의 맑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맑게 나오면 교환이 한쪽은 다 된 겁니다. 이쪽은 그만 멈추고, 저 안쪽에 지금 프로포셔닝 밸브라고 그쪽에서 지금 브레이크 오일을 좀 빼고 있습니다. 꼭 빼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밸브예요. 오일 색깔이 흰색으로 바뀐다면 교환이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론트 쪽입니다. 프론트 쪽이고, 이게 지 오줌 싼 것처럼 이렇게 젖어 있는 건 제가 방청류를 지금 뿌려놨어요. 방청류를.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브레이크 오일이 피마저유예요. 피마저유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오일 자체가 이 쇠붙이에 닿으면 여기 또 부식이 시작됩니다. 또 고무가 들어가면 고무는 또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고무의 성질이 탄력도 떨어뜨리고 성질도 죽입니다. 이 피마저유가. 그리고 또 페인트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페인트 위로 떨어지면 또 페인트도 다 일어납니다. 옷에 타면 옷이 또 삭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이 그렇게 성질이 더러워요.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조건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브레이크 오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 컵, 이걸 전문 용어로 캘리퍼라고 그러는데, 이 캘리퍼가 작동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작동을 하게 돼 있죠. 유압이 이렇게 나와서 밀죠. 밀면은 이 브레이크 패드가 이 디스크, 이 안쪽에 있는 이 디스크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은 항상 최전방에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을 이렇게 교환하지 않으면은 이 캘리퍼가 소착이 돼요. 심지어는 소착이 되다가 고착까지 됩니다. 이게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이제 작동을 않게 됩니다. 실린더는 들어갔다 나갔다 리턴이 돼야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다 놓으면 리턴이 돼야 되는데 전혀 리턴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 부품을, 캘리퍼라는 부품을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해주기 전에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면 부품도 오래 쓰고 또 브레이크도 작동도 잘 되고 제동도 잘 되겠죠. 예.
브레이크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 멈췄다 섰다 또 멈췄다 섰다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또 요즘 또 얼마나 많아요. 뭐 30km 50km에도 멈춰야 되고 신호등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브레이크 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브레이크 오일을 또 인식을 잘 안 해요. 제가 보면 잘 안 하더라고요. 교체를 할 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뭐 이런 걸 또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또 정비사분들도 엔전만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운전석, 운전석 좀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제동을 100을 비율로 보면 전륜이 거의 80% 좀 잡히고요. 그리고 뒤쪽 브레이크가 한 30에서 40% 잡힙니다. 요즘 차들은 좀 비율이 거의 50대 50인데 요런 차들은 비율이 한 6대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륜에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굉장히 민감도가 떨어지면 위험하죠. 제동할 때. 이렇게 하고 꼭 방청제를 꼭 뿌려줘야 됩니다. 방청제를 뿌려주지 않으면 바로 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물을 뿌리는데 물보다는 방청류 뿌리는 게 좋아요. 하체도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오일은 모두 교체가 돼 있어요. 교환돼 있고, 한번 좀 전에 우리가 봤죠? 오일 탱크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가? 자, 교환이 잘 됐으면 아마 맑고 투명한 색깔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색깔이 지금 이게 지금 색깔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조명이 좋질 않아서 이거 좀 리저버 탱크 보조 탱크가 보면 좀 누렇긴 합니다. 근데 맑게 깨끗하게 됐는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좀 검은색 빛을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제가, 예, 어쨌든 이렇게 맑게 교환이 됩니다. 뚜껑을 닫고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은 교체가 됐습니다. 교환한 브레이크 오일이에요. 이렇게 브레이크 오일이 보면 침전물도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보면. 자, 어떤 분들은 브레이크 오일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 차를 좀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시내 주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악주권을 많이 둔다. 환경이 장거리 뛰는 차들은 브레이크 페달을 많이 밟지 않습니다. 시내 주행이나 출퇴근하는 차들, 특히 출퇴근할 때 차가 많이 막히죠. 이런 시간에 자동차 이용을 많이 한다, 내 차를. 그러면은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검사나 2년에 한 번 검사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영업용들은 법인차나 이런 차들이 1년에 한 번 검사를 하고요. 자가용은 2년에 한 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제동 검사를 하지 브레이크 오일 검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능 검사, 기능 검사, 또 배출가스 검사, 이렇게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 검사가 아니래도 정기 검사는 가까운 카센터나 여러분이 다니는 정비업소에서 꼭 문의를 하셔서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할 때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보통 2년에 이게 2만에서 4만 요 사이에 교환한다 라고 의식을 갖고 운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브레이크 오일 이렇게 교환하고 관리는 이렇게 한다, 주제를 좀 갖고서 제가 영상을 좀 담았습니다. 제동장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잘 달리기 위해서는 잘 서야 되겠죠. 예. 다음에 또 영상 하나 또 올리겠습니다.